뭐야 이거? 되잖아? 자신감이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또는 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야말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일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일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겠지요.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경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공한 경험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실패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연히 자신감 가질 수 있겠지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래 경험도 자신감 상승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죠. 자신의 미래가 이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의 미래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분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기분이 자신감으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매일 글을 씁니다.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글을 쓸 때마다 두렵고 막막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감을 주문합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덕분에 매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 가지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첫째, 내가 살아온 인생에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루살이도 책 쓸 수 있습니다. 살아왔다 라는 말은 경험했다 라는 뜻입니다. 경험은 곧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 인생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글을 쓰고자 한다면 내 안에 쓸거리가 차고 넘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누구도 내 삶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감이란 말은 항상 눈치라는 단어와 맞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도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뭐라고 할까 두려운 마음에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는 한 줄도 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글 보는 시각이 1000만 가지도 넘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입맛을 어찌 다 맞추겠습니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내 글은 내가 쓰고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셋째, 글 쓰는 행위가 세상을 부정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란 사실을 자각합니다. 글쓰기는 좋은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 인생에 도움을 주는 행위지요. 털끝만큼이라도 나쁜 의미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당당하지 못하니까 칼 들고 설치는 놈들이 나대는 겁니다. 넷째, 어찌됐든 매일 글을 써야 합니다. 자신감은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많이 써봐야 잘 쓸 수 있지요. 경험치를 쌓아야 레벨이 올라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실제로 쓰지는 않으면서 머리로 고민만 합니다. 글은 손으로 씁니다. 오늘 쓰는 글이 전부가 아니지요. 오늘이 내 마지막 글을 쓰는 날이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일 또 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남들 평가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글을 탁월하게 잘 쓰는 사람 별로 없고요. 또 탁월하게 잘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내 글에 별 관심 없을 겁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쓰고 읽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대부분 초보 작가가 자신의 글은 형편없고 남의 글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을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쓰면
자신감이 조금은 더 생길 겁니다. 군에 입대할 때는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신병교육 한 달이 지나면 자신감이 조금 생깁니다. 자대 배치받고 6개월쯤 지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상병이 되면 군복에서 멋이 납니다. 병장이 되면 휘파람도 나옵니다. 두렵고 막막한 심정은 부딪히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고 계속하는 동안 만만해지며 끝장내는 순간 사라집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또 쓰게 됩니다. 쓰다 보면 채워지고 채워지면 끝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 편씩 끝내다 보면 책도 출간하는 거지요.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뭐라고 하든 매일 반복합니다. 하나씩 결실 맺고 매듭지어 성과를 내다보면 맨 처음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이 싹 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글을 쓸 겁니다. 어제까지 쓰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백지 앞에 서면 항상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한 5가지 내용을 저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쓰기 시작하고 계속 쓰고 끝장을 내겠습니다. 글을 써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요. 강의를 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에게 주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고 나의 도전과 모험에 주목하면 나란 존재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삶이죠. 어텐션. 삶의 법칙은 존재한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예전에도 행복한 적 있었지만 그때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행복합니다. 매일 좋은 일만 생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사건도 터집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행복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런 모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시절에는 그 괴로움이 언젠가 끝날 거란 사실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 이제 더 볼 것도 없다 싶은 생각에 술만 퍼마셨지요. 만약 그때 제가 삶은 달라진다 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토록 형편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법칙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이고 나쁜 일의 끝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지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영원히 좋은 줄로만 알고 살고 영원히 힘들 것처럼 아파합니다. 제가 온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좋은 일만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제게 닥칠 모든 일들을 좋다, 나쁘다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일어날 일이지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라면 그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처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들뜨고 흥분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감정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직시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회피지요. 문제가 생기면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바랐지요. 감정에 빠지지 않아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명확히 마주할 수 있어야 승부를 낼 수 있고요.
무심하게 쓴 글을 좋아합니다. 좋다고 방방 뛰는 글을 읽으면 이 사람 조만간 실망하겠구나 싶습니다. 우울하고 슬프다는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좌절과 절망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눈이 내리는 것은 그저 눈이 내릴 뿐입니다.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닙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마음과 태도. 이것이 바로 삶을 초연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기쁘다, 슬프다, 힘들다, 아프다 따위 감정 표현을 최대한 절제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덤덤하게 적어도 그 속의 모든 감정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도 글을 무심하게 쓰는 습관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온갖 미사여 글을 섞어 쓴 글을 초등학생이 화장 떡칠한 것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평소 친구와 대화할 때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단어를 글을 쓸 때마다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글을 글처럼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는 표현을 읽으면 실은 하나도 힘든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머리에 땀이 흘러 간질간질했고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 부들거리고 다리가 풀려 어디 앉을 곳이 없나 두리번거렸다 라고 쓰는 것이 훨씬 힘들게 느껴집니다. 팩트 위주로 글을 쓰면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생깁니다. 좋다, 나쁘다, 구분하고 분리하고 평가하는 습성에서 벗어나 모든 삶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걸 두고 치유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째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이들을 도우라는 신호이고요. 둘째는 벽을 넘어 성장하고 강해지라는 신호입니다. 꽃길만 걷다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담금질이 끝나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나면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의 고난에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감정에만 빠져있지 말고 이 또한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부딪히길 바랍니다.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어텐션 덕분입니다. 관심 가지고 주목하니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어텐션이 더욱 필요한 겁니다. 삶의 법칙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죠.